또 많은 분들이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나가 지나면 새로운 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건희한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양파 언니죠. 까도 끝이 없어요, 이 언니는. 근데 그 이종호가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특검에 가서 최혜병 특검팀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수사 대상 아니니까 김건희로 통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이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가를 보여주는 표징으로 내가 김건희한테 저 수표 3억 원까지 건넸다라고 얘기를 그렇기는 했다. 하죠. 나 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니까 나 좀 풀어줘. 나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좀 해줘. 저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감옥 살기 싫은 겁니다. 이종호 씨가 나가고 싶어요. 근데 안 내보내주니까 이렇게까지도 협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전체 그때 김건희 씨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이 전주 뭐 이렇게 관계 있는 거잖아요. 뭐 3억 이상 더 벌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김건희 씨한테 준 거 아닌가 싶고, 이 관련해서는 저는 이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 있어요. 도이치도 그렇죠. 지금 삼부토건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웰바이오텍 그렇죠. 사실 손에 잡히는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이종호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하니 차제에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수사협조를 받아라. 저는 그런 조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호가 어쨌든 간에 본인이 공소시효가 지난 그런 안 그래도 이제 김건희한테 조력했던 부분을 자수한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여하간 외향적인 행태를 보면은 김건희가 15억 원을 맡겼고 그중에 3억 이득을 봐서 18억 원을 돌려줬다는 구조니까 김건희가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가는 가늠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종호랑만 이렇게 했겠는가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남은 여죄를 파헤치기 위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보면은 뭔가 새로운 특검을 개문 발차해서 한다라는 방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자녀 수사를 예를 들면은 이첩한 경찰의 수사를 맡겨야 되느냐 기존의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특검을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당이 가는 거냐 궁금해 하시거든요. 당 지도부는 현재는 이제 종합특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특검들이 이제 수사를 만료하면서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표 내용에 보면은 어떠한 부분이 좀 미진했다. 규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그 부분을 덮을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대체로 이제 경찰에다 이첩을 하는 방식인데 경찰 수사가 지금의 특검만큼의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는 염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종합해서 2차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당의 다수의 생각인 것이죠.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또 언론 일각에서는 너무 지방선거까지 이걸 끌어가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좀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그런 여러 가지 이 그 헌정 질서 문란과 그다음에 이 악행 이 불법을 저지른 이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철저히 파헤치지 않고 가는 것은 역사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겠냐. 철저히 문제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경찰도 물론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종합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겠다. 우리가 그냥 이거 필요하니까 할래요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 특검 결과를 다 알려드리고 이러이러한 게 미진하지 않았습니까? 뭐 김건희 관련된 여러 사건이 새로 확인된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경찰의 수사에 다 맡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신속히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됐니 안 됐니를 가지고 향후에 오히려 후속적인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국민을 잘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도도 나왔지만은 2022년 5월에 윤석열이 취임을 했고 그로부터 6개월간 보면 한남동 관저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본인 자택에 있었는데 거기 지하 1층에 또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있었던 거죠. 6개월 동안 외부 방문객들이 있었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시간하고 성별만 적었다는 게 방문객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는 거죠.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일종의 증거인멸 같은 과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누굽니까 저기 목사님
최재형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줄을 서 있었다 다 쇼핑백을 들고, 근데 그 쇼핑백 안에 무슨 서류를 넣었다 뭐 등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받은 거잖아요.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무슨 반클리프, 뭐 무슨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무슨 네. 비비에 뭐 온갖 걸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부정하게 받은 금품 수수 현장을 숨기고자 증거인멸 차원에서 다 기록을 안 남기고 삭제하거나 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김건희 씨가 개입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긴 했지만 설마 김건희가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 사실상 계엄, 비상 어떤 그 내란의 기획자는 김건희가 아닐까라는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김건희 씨는 자신의 문제를 다 없는 걸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예,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결국은 이 김건희를 봐준 검찰에 대한 단죄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보면 어떤 내용들이 최근에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냐면 그 최재형 목사가 그 명품백을 선물하고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받을 때 조서에서 청탁의 의미도 있는 건 사실이란 주장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그런 부분들이 누락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 역시 보면 특검에서 보면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가 너무나 불충하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차제에 새로운 특검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파헤쳐야 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김건희를 위해서 선택적 끼워 맞추기를 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 사람한테 김건희가 이제 메시지 보내가지고 김정숙 또 김혜경 왜 수사 제대로 안 하냐고 재촉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휘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걸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지 거기다가 이제 또 알다시피 본인 이 주가 조작 명품백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기록도 뭐 봤다는 거 아니에요? 차원지검에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법무장관 통해가지고 수사팀까지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지. 검찰총장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 정권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꼭대기 위에 있었고. 그러니까 검찰도 2023년까지는 보니까 알아서 기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24년 이 시기를 거치면서는 아예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그냥 나서가지고 김건희를 방탄하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특검의 내용도 보면은 내란 계엄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 김건희 리스크도 있었다라고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의 실질적 정신 지배자였고 그로 인해서 이 망상을 더 가속화시키는데 분명 일조했을 겁니다. 아니 그 망상 말씀해 주셨는데 김건희가 결국 보면 건진법사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재판부가 요구를 한 상황에서 못 나오겠다고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제 입장에서 우스꽝스럽습니다. 어떻게 기술했냐면 정신적 불안정으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의지와 무관하게 잘못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재판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재판정에 나오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연출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그동안 너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국민들한테 많이 보여줬어요. 이를테면 에코백 안에 명품백, 그다음에 뭐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남편을 위해서만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아내로서 내조만 하겠습니다. 뒤에서는 이명수랑 전화해가지고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하하하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아수라백작 같은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자아가 여러 개. 네. 다중이. 네.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이거는 진짜 믿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 일종의 빌드업을 했던 과정이 뭐냐면 우울증 때문에 계속 아산병원 다녔잖아요. 입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들통난 게 뭡니까?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과일 찍어 먹는 게 또 그 나왔잖아요. 카메라에 찍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녀의 이중성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아 그래 정말 그렇겠다라고 믿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종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빨리 나가고 싶어. 더 이상 날은 춥지. 따뜻한 거기 다 찬물로 하잖아요. 감옥 갔다 오셔서 하실 텐데. 감옥 다녀오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 냉수로만 샤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감방 안에는 따뜻한 시설이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네.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막 있는 대로 껴입고 나와서 막 비틀비틀하면서 마치 지금 뭐 내일 모레 어떻게 될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도 사람들의 상식 밖의 일을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로. 뭐 알다시피 그 근정전이었나요? 네, 거기에 경복궁. 예, 올라가서 의자에 앉는 거라든가 앉아가지고. 의자에 뭐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뭐 정신적 불안정으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평소에도 그래 왔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이중적인 그런 기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읽혀지고 있고 이런 게 이제 대체로 전형적인 범죄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그치. 회피 본능이라고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정도면 이제 우리가 강제 구인까지 법원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법정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뭐 형량을 적게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는 되게 갈수록 엄격해지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설프게 뭐 인권 보호 무슨 뭐 자기 건강 악화 이런 것을 내세워서 안 통합니다, 예, 이제는. 피해가려고 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인류가 소위 이 인권의 개념과 그 어떤 수준을 정말 여기까지 쌓으려고 오는데 김건희 같은 사람한테 이거 오남용하라고 우리가 만들어 온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피눈물 만들면서 이걸 왜 본인이 써먹으려고 그럽니까?